만약 길에서 주운 이상하게 생긴 황금색 벌레 한 마리가 전설적인 해적 캡틴 키드가 숨겨둔 어마어마한 보물지도의 열쇠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바로 이 기막힌 상상에서부터 에드거 앨런 포의 걸작 황금벌레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완벽하게 짜인 논리의 퍼즐을 함께 하나씩 맞춰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윌리엄 르그랑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명문가 출신에 머리도 아주 비상했지만 집안이 쫄딱 망하면서 모든 걸 잃고 외딴 섬에 혼자 숨어 사는 인물이죠. 평소에는 그냥 곤충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거나 주우면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희한하게 생긴 황금벌레랑 낡아 빠진 양피지 조각 하나를 발견하면서 그의 인생이, 아니 성격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동안 우울감에 잠자고 있던 그의 명석한 두뇌가 드디어 풀어야 할 문제를 만난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정말이지 우연히 찾아옵니다. 친구한테 벌레 모랑을 그려주려고 그 양피지를 난로불 가까이에 뒀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해골 그림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왁 재수없어 하면서 그냥 던져버렸겠죠. 하지만 르그랑의 분석적인 마인드에는 이게 그냥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풀어야 할 첫 번째 단서였던 거죠. 자, 이때부터 르그랑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완벽한 광기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논리의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르그랑은 그야말로 집착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은 다 밀어내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쟤 진짜 미쳤나봐 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의 흑인 아인 주피터는 우리 주인이 그 황금벌레한테 물려서 저렇게 됐다고 굳게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자는 르그랑에게서 급한 부름을 받고 그의 오두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르그랑의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삽이랑 낫으로 무장하고 끈에 매단 황금벌레를 막 빙빙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영락없는 미치광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엄청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기이하다 못해 거의 주술에 가까운 여정을 좀 보세요. 깊은 밤에 거대한 나무를 찾아가서 하인한테 벌레를 들고 올라가게 하더니 거기서 발견한 해골의 왼쪽 눈구멍으로 벌레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르그랑이 미쳤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 완벽한 실패의 순간 르그랑의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집니다. 갑작스럽고 아주 격렬한 깨달음이었죠. 아, 내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실행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거구나. 문제는 바로 주피터의 왼쪽 눈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광기로만 보였던 르그랑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단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천재성이었음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르그랑은 순식간에 알아챈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간 주피터가 자기 기준으로 왼쪽 눈을 찾다 보니 땅에서 보는 자신과는 반대였다는 사실을요. 그 위치를 바로잡고 다시 땅을 파자 마침내 육중한 쇠붙이 소리와 함께 거대한 보물상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파낸 보물의 가치는 당대인 19세기 기준으로 환산해도 최소 150만 달러. 나중에 제대로 감정해보니까 이건 뭐 실제 가치에는 한창 못 미치는 액수였다고 해요. 자, 보물을 찾았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보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걸 찾아낸 르그랑의 순도 100%짜리 추리의 과정, 바로 그거죠. 이제 그는 친구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진짜 황금입니다. 르그랑은 자신의 추리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불에 의해 드러난 해골, 그리고 캡틴 퀴드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새끼 염소, 키드, 그림. 이 두 가지 단서를 논리적으로 딱 연결해서 이건 해적의 보물지도다 라고 직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는 캡틴 키드가 남긴 단순한 암호를 빈도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풀어내요. 이건 뭐 찍는 게 아니라 통계와 확률의 과학이죠. 영어 알파벳 중에서 E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암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호인 8을 E일 것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영어에서 E로 끝나는 세 글자 단어 중에 가장 흔한 게 뭐죠? 바로 더죠. 암호문을 보니까 48이라는 조합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아, 이건 100% 더다라고 확신한 거죠. 이렇게 T와 H까지 알아내면서 복잡해 보였던 암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독해낸 최종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언뜻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죠? 하지만 이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물이 묻힌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완벽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에드거 앨런 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작품은 단순히 해적 보물찾기 같은 모험담 그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선입니다. 황금벌레는 포가 직접 만들어내고 완성시킨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포는 이 과정을 레시오시네이션, 우리말로 하면 추론행위라고 불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미스터리해 보이는 문제도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오직 냉철하고 분석적인 정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혼돈, 미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광기처럼 보이는 현상조차도 결국엔 논리의 힘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 상자 안에 든 황금은 그 위대한 지성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일 뿐인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마지막에 아주 섬뜩하고 서늘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보물 상자 바로 위에서 발견된 두 구의 유골.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르그랑 자신은 오싹한 추측을 하나 내놓습니다. 아마도 캐핀 키드가 보물을 다 묻은 뒤에 이 비밀을 아는 모든 공범자들을 제거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논리가 세상의 모든 암호를 풀 수는 있어도 인간의 잔혹함이라는 궁극의 미스터리 앞에서는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